안녕하세요. 우리 1번님들. 오늘은 내가 만났던 그 사람은 혹시 나를 아직 잊지 못했을까? 잊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뭘까?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분이 우리 1번님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이 뭔지부터 확인해 볼게요. 이분은 사실 마음속 깊은 데에서 묘하게 허전하고 어지러운 기분이래요. 다 끝난 줄 알았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불쑥불쑥 떠오르는 기억 하나하나가 아직 이분 마음을 건드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겉으로는 되게 아무렇지 않게 지내고 있을 수 있지만 문득 혼자 있는 시간이나 일상 중에 갑자기 1번이 생각이 나면 마음이 좀 무거워지고 약간 말문이 막히는 그런 순간이 있다고 해요. 이분에게 1번님은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이 아니라 뭔가 같이 보냈던 시간이 또렷하게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특히 두 분이 함께 웃고 떠들었던 장난치던 가벼운 순간들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고, 그게 오히려 지금은 더 쓰라리게 다가오는 거죠. 그때는 참 편했는데 왜 그걸 그때는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1번님이 무심코 해준 말이나 표정 같은 게 갑자기 생각나면서 마음이 괜히 괴로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분은 이별을 말할 때는 뭔가 마음을 정리한 것처럼 행동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을 다 이해하고 정리한 상태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때 당시 감정이 너무 복잡하고 뭔가 잘 안 맞는다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몰랐고,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고 뒤돌아서 버린 그런 흐름이 느껴져요. 그리고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은, 그게 결국 도망친 거였다는 걸 조금씩 느끼고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감정 표현에 서툰 사람일 가능성도 높아요. 그때는 말로 잘 표현하지 못했지만 1번님이 자기한테 어떤 의미였는지 지금에서야 뒤늦게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때 내가 너무 어려서 잘 못했던 것 같다. 그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걸 그땐 몰랐다. 이런 식의 마음이에요. 아쉬움이 섞여 있는 회상이지만 동시에 자기가 감정적으로 덜 자란 상태였다는 반성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1번님을 떠올릴 때 단순히 연애 상대가 아니라 자기 삶의 어떤 시기를 함께한 사람처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절의 자신도 함께 떠오르고 그 안에서 실수하고 모자랐던 본인의 모습도 같이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1번님은 이번 안에서 아직 정리가 덜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름을 꺼내거나 뭔가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되면은 괜히 그때 생각이 나서 입이 무거워지고 뭔가 마음이 조용히 흔들리는 그런 존재로 남아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왜 이 감정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지 그걸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분이 1번님을 떠올릴 때 드는 감정이, 이 관계가 단순히 그냥 감정의 흔적이 아니라 어떤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 미련, 그리고 감정을 다 품지 못했던 아쉬움이 겹쳐서인 것 같아요. 이분은 겉으로 보면은 정리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1번님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덜 해낸 뭔가가 있고 뭔가 아직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계속 남아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꾸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요. 본인도 알고 있어요. 이 감정을 그냥 덮는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깔끔하게 잊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쉽게 다시 다가갈 수도 없는 그런 애매한 자리에 멈춰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감정이 앞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결정을 했지만, 지금 돌아보면은, 아, 내가 조금만 더 차분했으면 감정 말고 상황을 제대로 봤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분이 관계를 정리할 때 감정보다는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 쪽으로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면서 끝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그 판단을 따라주지 못하고 계속 걸려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본인 속마음을 겉으로 드러내는 거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속에서는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애정을 느끼고 있었고 그 감정을 진중하게 지켜주고도 싶었지만 그걸 그때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다 흘려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로 조용히 그냥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거고요. 또 이분은 스스로를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했었다라는 자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을 쉽게 잊지 못하는 거예요. 단순히 좋은 기억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깊은 부분을 누군가에게 건네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억이 다른 사람과의 기억처럼 쉽게 지워지거나 흐려지지가 않아요. 결국 마음을 많이 썼던 사람이니까 감정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럼 이분이 유난히 후회하거나 아쉬워하는 상황도 보도록 합시다. 이분이 이별 후에나 지금이다 가장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거는 결국 스스로 등을 돌렸던 그 순간이에요. 마음이 아예 없어서 떠난 게 아니라 당시에는 너무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지쳐 있었고 뭔가를 더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조용히 물러난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때 좀 더 솔직했으면 어땠을까? 좀 더 따뜻하게 받아들였다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현실을 함께 보려고 노력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1번님이 보여준 어떤 따뜻함과 배려, 그리고 자리를 지켜주려 했던 그 마음을 다 받지 못하고 흘려보냈던 걸 특히 아쉬워하고 있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고, 내가 이기적인 결정을 내려도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그 따뜻함이 얼마나 귀한 거였는지를 뒤늦게 깨닫고 있는 거죠. 아마 그때 당시에는 마음이 불편한 걸 드러내는 대신 조용히 거리를 두거나 말을 줄이거나 감정을 억누르면서 스스로 감정에서 빠져나가려는 태도를 보였을 수 있어요. 사실 그거는 정리라기보다는 회피에 가까운 선택이었고 이분 스스로도 그걸 알고 있어요. 말 한마디로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날들이 있었는데 그걸 놓쳐버린 게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1번님이 자신에게 안정감을 주는 존재였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걸 뒤늦게 느낀 거였거든요. 그때는 그게 버겁기도 했고, 그 안정감이 나를 좀 구속하는 것 같다라고 느꼈던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게 사랑의 모양이었고, 누군가를 믿고 기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금씩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른 채 너무 이성적으로만 판단을 하고, 감정과 거리 두기를 하면서 스스로 정을 끊었던 선택이 결국 후회로 남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아쉬워하는 건 단순한 헤어짐이 아니라 어, 그전까지 자신이 보여준 차가운 태도, 밀어낼 듯 했던 말들, 뭔가 진심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 무심함이라고 하거든요. 돌이킬 수는 없지만 그 시기를 다시 떠올릴 때면 아, 그때 왜 그렇게까지밖에 못했을까 하는 마음이 자꾸 올라와요. 그리고 그 감정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고 지금의 연애에서도 계속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분이 시간이 지나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이분은 지금도 1번님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떠오르면은 여전히 마음 한쪽이 찡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혼자 조용히 되새기고 혼자 정리하려는 성향이 강해요. 누군가에게 털어놓거나 다시 연락을 해서 이야기를 꺼낼 용기가 생기기보다는 그냥 마음 안에서 그리움처럼 간직하고 지나가려고 해요. 1번님에 대한 감정은 여전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기는 해요. 그게 지금 당장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어떤 계기나 환경 변화가 생긴다면은 이분 스스로도 모르게 다시 마음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는 건 아니고 되게 조심스럽고 천천히 진행이 될 거예요. 이분은 지금도 계속 자기 안에 감정을 곱씹고 있고 내가 지금 뭘 느끼고 있는지 조차도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혼자서 충분히 감정을 소화한 다음에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감정이 차올랐다고 해서 바로 연락을 하거나 다가가진 않아요. 오히려 몇 번이고 혼자 생각을 정리하고 주변 상황도 좀 체크를 해보고 본인이 다시 상처받지 않을지까지 따져봐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특히 지금 이분은 자기 안에서 감정이 커지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걸 지금 행동으로 풀어내기에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느끼는 상태예요. 상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그걸 그냥 눌러두는 쪽을 택할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1번님에게 다가가는 모습보다는 그냥 조용히 생각만 하거나 주변을 멀리서 바라보는 식으로 그리움을 표현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봤을 때는 다 잊은 것 같아도 사실은 속으로는 여전히 1번님을 조용히 떠올리고 있기 때문에 1번님도 아직 미련이 남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안을 삼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우리 1번님이 이분과 재회를 원하신다면 하루 빨리 재회가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2번님들. 오늘은 내가 만났던 그 사람은 혹시 나를 아직 잊지 못했을까? 잊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뭘지 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이번님을 떠올릴 때 감정이 단순하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당장 보고 싶다거나 그리워서 마음이 아프다라기보다는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가 먼저 떠오르고 그 안에서 자기가 했던 행동들이 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뭔가 따뜻하고 아련한 기억이라기보다는 그때 내가 많이 참았지. 그때 나도 진짜 힘들었지. 라는 식의 감정들이 먼저 올라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원래 성격 자체가 감정에 확 휘둘리는 스타일보다는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이나 생각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애를 할 때도 그냥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이렇게 단순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하면 안 되지 같은 자기만의 틀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틀을 잘 지키는 게 곧 성실한 거고 좋은 연애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님과 함께 할 때도 자기는 책임감을 갖고 잘해보려고 했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틀이 너무 딱딱했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답답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고, 감정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 기준 때문에 서로 맞추지 못하고 부딪힌 일이 많았을 거예요. 이분은 그때도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자꾸 힘들다고 하지? 라고 느꼈을 수 있고 그런 마음이 쌓이면서 결국 피로감이 많이 생겼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이번님을 떠올릴 때는 사랑하긴 했지만 진짜 힘들기도 했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분은 그 당시 자신이 감정을 엄청 숨겼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주길 바랬을 수 있고, 표현은 적었지만 그 나름대로 애쓴 게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돌아봐도 내가 진심이 없었던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을 드러내서 후회하거나 아파하는 건 아니고, 그냥 지금은 그때는 어쩔 수 없었지라고 스스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다시 생각한다고 해서 그 감정이 어디론가 달려가진 않고 그냥 조용히 혼자 곱씹고 다시 접어두는 시기예요. 어쩌면 본인이 아직도 그 연애에서 자기가 왜 그렇게 피곤했는지, 왜 감정이 식었는지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상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나긴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고 그냥 그때 많이 부딪혔고 내가 많이 끌고 가려 했던 것 같다라는 정도의 기억이 먼저 떠오르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좋은 기억도 물론 있지만 당장 지금 떠올릴 때는 그보다는 먼저 피곤하고 무거웠던 감정들이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감정이 왜 쉽게 사라지지 않는지 그걸 볼게요. 일단 이 감정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는 이분과의 관계가 단순한 연애 그 이상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 관계는 그냥 감정적으로 좋았다, 싫었다를 넘어서 본인 삶 안에서 하나의 중요한 경험처럼 자리를 잡았고요. 연애였지만 마치 한 팀처럼 함께 걸어갔던 시기, 안정감 있게 오래 갈 수 있을 줄 알았던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잊히지 않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사람과는 오랫동안 같이 갈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마음 한켠에서도 함께하는 미래도 상상해 봤을 수 있어요. 지금 생각해도 서로 맞았던 부분, 함께였을 때 느꼈던 안정감, 그리고 밖에서 보기에도 꽤 괜찮은 커플이었다는 자부심 같은 게 남아있는 거죠. 특히 이분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책임감이나 역할을 중요하게 보는 편이라 그만큼 더 진지하게 마음을 줬고요.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간 연애가 아니라 본인의 일부분처럼 기억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 안에서 이분은 자기 나름대로 잘해보고 싶다라는 의지가 강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여줬던 행동들이나 선택들이 지금까지도 자기를 설명하는 한 부분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번님과의 시간이 지금 이 사람의 성격이나 생각의 일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도 그만큼 이 사람 안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또 하나는 이분이 연애 안에서 나름대로 인정받고 싶어 했던 감정이 강했던 사람인데 그 부분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은 채 끝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게 전해지지 않았던 것 같아. 나도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왜 그게 끝나버렸지? 라는 식의 아쉬움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정리한 척해도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감정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이 우리 이번과의 관계에서 가장 강하게 남았던 기억들, 진짜 후회하거나 아쉬워하는 상황들도 보도록 할게요. 이분이 헤어지고 나서나 지금이나 가장 아쉽고 후회하는 거는 그때 감정을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마음은 있었지만 그걸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데에는 늘 망설임이 있었고 이번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따뜻하게 다가가 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어요. 상대방이 서운하거나 외로워했을 때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다독여줬다면 관계가 지금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때 왜 그렇게까지 내가 참고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있어요. 그 사람은 상황을 더 망치지 않으려고 더 큰 다툼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해 보려고 일부러 말을 아꼈고 감정을 눌렀던 거예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돌아보면은 오히려 그 조심스러움이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든 원인이었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더 솔직했으면 어땠을까? 그때 내 마음을 말했더라면 달라졌을까? 같은 생각이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흐름이에요. 또 이번은 그때 함께했던 평범한 일상들이 꽤 소중했다는 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더 깊게 느끼는 것 같아요. 함께 보내는 시간이 편안했고 나름의 안정감을 줬던 관계였다는 걸 알면서도 그 소중함을 그때는 완전히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젠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걸 아쉬운 거고, 그때 더 감사하고 잘했던 하면 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특히 여기 컵 퀸처럼 따뜻하게 다가와 줬던 이번님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점. 그게 그 당시에 큰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때 그 사람이 진짜 많이 주고 있었구나 라는 걸 뒤늦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놓친 자신이 안타깝기도 하고 다시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더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분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지도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게요. 사실 이분은 마음이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지만 그 감정이 행동으로 연결되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벽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분은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쪽에 더 가까워져 있고 오히려 스스로 감정을 통제하려는 모습이 강하게 보여요. 이분은 이번님에 대한 감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 한편에는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여운이 있고 가끔은 지금 다시 시작을 하면은 어떨까라는 상상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상상은 어디까지나 마음속에서만 머물고 그걸 현실로 옮기기에는 이분 자신이 너무 조심스럽고 또 자기가 쌓아 올린 기준이나 삶의 구조를 쉽게 흔들 수 없는 사람이에요. 특히 지금은 자신이 만든 울타리 안에서 조용히 지내는 걸 더 선호하는 상태고요. 또한 이분은 이미 이번님과의 관계를 한번 끝낸 이상 그걸 다시 꺼내려면 뭔가 아주 명확한 이유나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다시 다가가는 건 감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이분한테는 너무 큰 부담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상태는 약간 감정은 남아있지만 행동은 멈춰있는 느낌에 가깝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미 자기 안에서 이 관계를 하나의 챕터로 정리해둔 상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사제처럼 이분은 지금 자기 감정을 누군가에게 쉽게 드러내질 않아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감정 따윈 없다는 듯 행동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이번님을 떠올리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감정을 바깥으로 꺼내서 표현하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너무 많이 고민을 하고 너무 많은 걸 따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타입이에요. 결국 이분은 지금 이번님과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걸 표현하거나 연락을 시도하거나 뭔가를 다시 시작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감정은 그대로 남아 있어도 그 감정을 스스로 안쪽으로 눌러두는 쪽에 더 가깝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조용히 지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우리 2번 문제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모쪼록 우리 2번님들이 재회를 원하시는 상황이라면 꼭 재회가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3번님들. 오늘은 내가 만났던 그 사람은 혹시 나를 아직 잊지 못했을까? 잊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뭘까?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분이 우리 3번님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이 뭔지부터 확인해 볼게요. 이분은 우리 3번님을 떠올릴 때 뭔가 경계심도 약간은 들고 약간 동시에 끝나지 않은 여운이 좀 있다고 하거든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정리를 한 것 같기도 하면서도 완전히 덮지는 못한 어떤 감정이 남아있는 상태래요. 관계를 돌이켜 봤을 때 이분은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휘둘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자신을 좀 단단하게 지키려고 애쓰고 있고 감정을 외면하려는 태도가 보여도 속마음이 완전히 무심한 건 아니거든요. 산부님과의 관계 안에서 좋았던 기억도 분명히 있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 수 있을까를 상상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한때는 어떤 희망을 걸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막상 지금 그때를 상상해보면, 돌이켜보면은 그 기대가 지금은 조금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땐 나도 잘해보려고 했는데 하는 아쉬움과 함께 그 기대를 유지했더라면 나는 점점 더 힘들어졌겠구나 싶은 후회 비슷한 것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스스로도 되게 헷갈리는 감정 속에서 일정한 거리를 좀 두려는 상태라고 보이긴 해요. 이번 입장에서는 3번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나름대로 정리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꽤 오래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마음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조금 차갑고 이성적인 척하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긴 하거든요. 근데 마음 한편에서는 그 사람이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는 궁금함이나 내가 너무 일찍 등을 돌려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약간 같이 스쳐 지나가고 있어요. 그 감정이 강하게 올라오지는 않지만 흐릿하게 잔상처럼 남아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다면 이 감정이 왜 쉽게 사라지지 않는지 그걸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데 이분이 3번님과의 관계 안에서 본인이 한때는 되게 강한 의지를 가졌던 시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한때는 정말 이 관계를 더 멀리, 더 단단하게 끌고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고 그걸 위해서 스스로를 많이 몰아붙였던 적도 있었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번 해보자 라는 결심이 분명했는데 그 결심만큼 결과가 따라주지 않았던 흐름이라 더 아쉬움이 크게 남는 거죠. 겉으로는 이미 마무리된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애쓰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직 스스로 납득하지 못한 감정들이 남아 있어요. 이게 정말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조금만 더 참고 노력했다면 달라졌을까? 하는 식의 후회가 자주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특히 이 관계가 한순간 무너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서로 애쓰다가 버티다 끝나버린 느낌이기 때문에 쉽게 잊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분이 원래 성격 자체가 한번 진심을 냈던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는 쉽게 털어내지 못하는 타입이에요. 겉으로는 이성적으로 행동을 하고 상황을 마무리하려는 태도를 보이지만 어떤 감정적인 흔적은 마음속 깊이 오래 남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이미 털어냈을 일도 3번님과의 관계만큼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이 관계 안에서 무너진 기대와 상처가 아직 자신 안에 정리되지 않은 감정처럼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가끔은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질문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마음 한켠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아주 조용하게 오래 남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분이 3번님을 무의식적으로 잊지 못하는 이유, 가장 크게 아쉬워하는 부분이 뭔지 확인해 봅시다.
사실 이분에게 3번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강하게 남았던 기억이 본인이 감정적으로 흔들리면서도 본인 나름대로는 스스로를 다 잡으려고 했던 어떤 그 마지막 흐름이라고 하거든요. 뭔가를 결정해야 했던 순간 혹은 관계가 위태로웠던 시점에서 이분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마음을 내려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감정보다는 이성이 앞섰고 아프지만 정리를 택하려 했던 그 결심이 아직도 강하게 기억에 남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마음속으로는 3번님에게 정이 깊었지만 겉으로는 그걸 드러내기보다는 일정한 선을 긋고 스스로를 단단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헤어지는 흐름 속에서도 감정을 많이 억누르면서 잘 정리해야 한다, 흔들리면 안 된다 라고 반복해서 다짐했을 거예요. 실제로 그때 감정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쉽게 놓을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었지만 자신이 정한 원칙이나 기준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참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의 감정은 되게 뭉클하게 남아 있고 지금도 그때처럼 자신을 억누르던 느낌이 잊히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관계가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이어졌던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교훈이나 의미를 남겨뒀다고 느끼는 지점이 있다고 해요. 단지 좋았던 감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관계 안에서 자신이 좀 더 어른스러워지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경험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좋든 나쁘든 이 관계는 이분에게 그냥 스쳐 지나간 연애가 아니라 나를 한번 크게 흔들었던 관계로 남아 있거든요. 결국 이분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게 끝맺음 직전에 어떤 그 조용하고 단단한 아픔, 나를 억눌렀던 그 아픔이고 스스로도 힘들긴 했지만 냉정하려고 했던 기억, 흔들리지 않기 위해 애썼던 태도, 그리고 그 뒤에 남은 공허함 같은 것들이 지금까지도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되게 많은 생각과 아픔이 있었던 시간이라 그때의 기억이 이 사람 안에서 쉽게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분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이분이 연락을 하거나 움직일 것 같기는 한데요. 되게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되게 충동적으로 움직이거나 감정에 휩쓸려서 다가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 충분히 납득이 되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감정만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상황이 안정적이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고 느껴질 때에야 비로소 움직이는 흐름이라서 그 감정이 아무리 오래 남아 있어도 그걸 바로 표현하거나 드러내지는 않아요. 특히 이분은 지금까지도 3번님에 대한 감정을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했지만 동시에 그 관계를 다시 시작을 하는 게 감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무거운 일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지금 내가 뭔가를 다시 시작을 한다면 그거는 감정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정말 책임질 수 있을 때 해야 한다라는 식의 어떤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마음이 있어도 쉽게 다가오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관계가 곧 책임이고 안정이라는 무게가 항상 함께 따라붙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과 준비가 필요해요. 게다가 이분은 지금도 삶 속에서 어떤 감당해야 할 일이나 고민이 많고 어떤 감정적인 문제에 에너지를 쏟기에는 지금 본인이 여유롭지 않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행동으로 옮기기보다는 그 감정을 그냥 꾸준히 가슴속에 품고 있는 쪽에 가까워요. 하지만 이 감정이 아주 사라지지는 않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무게를 주는 상태라 언젠가는 어떤 방식으로든 한 번쯤은 3번님을 다시 떠올리고 움직이고 싶다는 마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이분은 지금까지의 감정을 앞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행동이 갑작스럽거나 가볍게 다가오는 형태는 아니에요.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감정에 대한 확신과 어떤 현실적인 여건이 맞물릴 때야 비로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감정이 남아는 있지만 아직은 그걸 표현하거나 드러낼 준비가 되진 않았고 무엇보다 다시 다가간다면 그때는 진지한 태도로 한 번 더 실수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 결심 자체가 되게 느리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3번 문을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제외가 되든 안 되든 모쪼록 3번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흘러가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4번님들. 오늘은 내가 만났던 그 사람은 혹시 나를 아직 잊지 못했을까? 잊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뭘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분이 우리 4번님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드는 감정부터 확인해 볼게요. 이분은 우리 4번님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이 마음 한켠이 계속 묵직하다래요. 겉으로는 잊은 것처럼 지내고 있을지는 몰라도 내면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어떤 장면이나 상황이 되게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기억이 되게 따뜻하고 편안한 장면일 수 있지만 어, 동시에는 좀 아프고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어서 떠올리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서로 많이 웃고 의지도 했던 사이였다는 걸 기억을 해요. 그래서 4번님이 주었던 안정감이나 편안함은 지금도 이분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만큼 마음이 무너졌던 순간도 강하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동시에 시끄러워지고 복잡해지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뭔가 말하지 못했던 감정이나 끝내지 못한 생각이 아직도 머릿속을 맴도는 것처럼 보여요. 누군가에게 쉽게 털어놓을 수도 없고 혼자 생각한다고 해서 어떤 명확한 결론이 나오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조용히 꾹꾹 눌러두고 있는 감정들이 많아 보여요. 그런 이유로 4번님이 떠오르면 무의식적으로 마음이 조여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걸 애써 외면하려 하거나 피하고 있는 흐름도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분에게 4번님은 좋은 기억과 아픈 기억이 동시에 겹쳐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립다, 보고 싶다 같은 감정보다는 마음이 조심스러워지고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복잡한 심리 상태가 먼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꽤 오랫동안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는 건 분명하고 그 감정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남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 감정이 왜 쉽게 사라지지 않는지 그걸 볼게요. 와우, 정말 다 소드카드만 나왔네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그거예요. 겪었던 상처나 후회가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누군가를 그리워해서가 아니라 이 관계 안에서 겪었던 어떤 감정적인 충격이 생각보다 더 깊게 남아 있어요. 끝났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 남겨진 감정들이 아직도 되게 날카롭게 가슴에 박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당시 자신이 했던 말이나 행동 혹은 관계를 마무리했던 방식에 대해서 지금도 마음이 한편에 미안함이나 어떤 찜찜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흘려보낸 게 아니라 뭔가 마음속에서 계속 걸리는 부분이 남아있는 상태라 쉽게 잊고 지나가지 못하는 거죠. 떠올리면 순간적으로 감정이 휘몰아치듯 올라오기도 하고 그걸 억누르기 위해 노력하면서 더 힘들어지는 그런 흐름도 있어 보여요. 특히 이분은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다르게 했다면 어땠을까, 달라졌을까 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하면서 마음속에 뭐랄까 스스로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벌어진 일이라는 건 알지만 그때의 상황을 마음속에서 계속 되감기하다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도 감정이 정리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이 감정은 단순한 아쉬움 그 이상의 의미예요. 그래서 뭔가 마음속에서 정리되지 못한 감정이 아직도 움직이고 있고 그 감정이 무거운 그림자처럼 이분 일상 속에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그 감정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흔적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유난히 후회하거나 아쉬워하는 상황도 보도록 합시다. 되게 생각보다 의외인데 이분이 가장 후회하는 거는 그때 어떤 이별할 때나 연애할 때 본인의 태도가 결국 이 관계를 왜곡시키고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흘렀다는 점이에요. 당시에는 본인의 감정이나 입장을 우선시하면서 어, 사모님과의 균형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던 것 같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내가 이기적으로 굴었구나 하는 자각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분은 자존심도 강하고 자기 확신도 뚜렷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정보다 논리를 우선시하거나 관계 안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 타입인데 그런 성향이 연애 안에서는 지나친 통제나 고집으로 작용했을 수 있어요. 마음이 없었던 거는 아닌데 그 감정보다 자신의 방식대로 밀고 나가려는 태도가 더 앞섰고 결국에는 그게 관계를 비틀고 4번님을 지치게 했던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또한 그 당시에 이분은 그 관계를 당연하게 여겼던 흐름도 보이긴 해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4번님이 참 많은 걸 해줬고 그런 걸 받으면서도 충분히 표현하거나 보답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하나 둘씩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의 익숙함이 얼마나 소중했던 건지 뒤늦게 깨달으면서 아, 그때 내가 좀 더 고마워했어야 했는데 그거를 잃고 나서야 왜 알게 됐을까 하는 후회도 묻어나요. 무엇보다 이번은 그때 내가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했구나 라는 자기 반성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그게 편했고 익숙했지만 지금은 그 선택이 결국 가장 아쉬운 방향이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관계를 그르쳤다는 자책감이 강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 4번님이 본인이랑 연애를 할 때 늘 밝고 당당한 모습으로 곁에 있었던 시간들이 굉장히 강하게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웃는 얼굴 뒤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4번님이 굉장히 외적으로는 밝고 단단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 진심으로 애쓰고 있었다는 것을 이번은 지금에서야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이 단순히 좋은 추억이라기보다는 되게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을 함께 남겨뒀어요. 함께 웃던 날들이 많았고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행복했다라고 느꼈지만 그때 4번님 표정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 어딘가에는 되게 아릿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웃는 얼굴 뒤에 4번님 혼자만 감내해야 했던 감정들이 있었다는 거를 이제 알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아무렇지 않은 척 했던 날들 속에서 진짜 감정들이 숨어 있었다는 거를 이제야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후회가 되는 부분처럼 보이고 있기는 해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분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지도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게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움직이실 것 같긴 한데요. 연락을 하거나 그럴 것 같기는 한데, 이분이 지금은 감정은 많이 남아있지만 섣불리 다가갔다가 또 상처 주거나 어긋나는 일이 생길까봐 스스로를 많이 조절하고 있기는 해요. 우선 이분은 4번님에 대한 미안함이나 아쉬움 같은 감정을 혼자 계속 곱씹고 있어요. 마음속에서는 그때 내가 잘못했지, 그때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같은 생각이 반복이 되지만 그걸 바로 표현을 하거나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는 아직 망설임이 많아요.
그 이유는 본인의 감정을 우선하기보다는 이런 행동이 지금 4번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를 먼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되게 의외로 자기 중심적인 접근은 피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도 4번님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되게 은근히 궁금해해요. 소통을 지금 당장 시도하진 않더라도 되게 주변을 맴도는 방식으로 4번님의 분위기를 살피거나 약간 눈치를 보는 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람 나름의 방식으로는 언제든 대화할 수 있을 만큼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라는 의도가 있을 수 있고요. 다만 문제는 이분이 생각하는 그 편안함이라는 게 너무 조심스럽고 신중해서 4번님 입장에서는 눈에 띄지를 않거나 되게 모호하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분은 지금 내가 나설 타이밍이 맞나? 를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본인이 아직 감정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억지로 접고 다가가기에는 부담스럽고 두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면서 어떤 타이밍을 본다라는 느낌에 가까워요. 행동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더라도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그리고 상대방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고 싶어 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분은 지금의 감정이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느끼고 있고 그래서 언젠가는 뭔가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가벼운 연락일 수 있고 우연을 가장한 접촉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 행동이 갑자기 폭발해서가 아니라 꾹 참고 버티다가 더는 안 되겠다고 느낄 때 천천히 흘러나오는 방식이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번에는 실수하고 싶지 않다라는 진심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움직인다면 그게 되게 가벼운 호기심이 아니라 꽤 진지한 마음에서 비롯될 행동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럼 우리 4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이분에게 연락이 오든 오지 않든 모쪼록 우리 4번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흘러가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